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새의 고장인 충남 예산에 황새 한 쌍이 찾아왔다 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네, 우선 이 예산이 이제 원래 황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난 94년도부터 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반도의 자취를 감춘 이 황새를 그래서 이제 복원 작업을 거쳐서 지금 최근 예산 광치에다가 이 황새 공원을 좀 조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야생 황새가 이 한 쌍이 지금 이 예산 쪽으로 날아오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은 징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 날아온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던 황새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황새 2마리가 이 보름 전부터 이 지역 내 하천에서 지금 먹이를 찾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경남 김해라든지 또는 충남 서산 이런 데서 이제 종종 황새가 목격되는데 여기에 있던 황새가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에서 먹이를 찾아서 따뜻한 곳으로 남하한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황새가 지형을 보고 머물 곳을 지금 선택을 하는데요. 이 지금 예당 저수지라든지 이 황새 공원을 보고 이곳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산과 황새의 인연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상당히 일제 강점기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조선 총독부가 이 예산에서 이 번식하는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비를 세워줬었다고 하고요. 해방 이후에도 이 정부가 같은 내용으로 이제 비를 세운 바 있어서 예산은 이 많은 이 황새가 번식했음을 지금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덕산 온천이 지금 만들어진 계기도 황새 때문인데 황새의 다리를 다친 황새가 논에서 몸을 치유하는 걸 보고 그곳을 팠더니만 온천수가 나왔다 이런 유래가 있는데요. 그만큼 예산과 이 황새하고는 인연이 깊은 고장이라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제 한국 교원대 이 황새 복원센터에서 60여 마리를 황새를 좀 복원을 해서 지금 예산 황새 공원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서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이 자연에 방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황새라는 새가 옛날엔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였다면서요? 그렇죠. 이 충북 진천 또 예산뿐만 아니라 진천, 음성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볼 수 있는 텃새였는데 뭐 이제 한국 전쟁 거치고 또 산업화 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1971년도 음성군 그 생극면 관성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황새 한 쌍이 이제 발견됐었는데 수컷이 밀렵꾼에 의해서 이제 사살이 됐었고요. 혼자 남은 암컷도 94년도에 이제 죽으면서 국내에는 자취를 감췄는데 아무튼 예로부터 이 복과 이 건강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새다 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유성 복합터미널 건설 사업 이 시행 협약 이 체결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특혜를 줬다 해서 의혹이 나오고 또 이 후순위 대상 업체인 그 지산 DNC 컨소시엄이 홍인희 전 사장을 고발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전시 감사관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는데 검찰이 어제 홍인희 전 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도시공사가 이 현대증권 컨소시엄하고 협약서 이 제출 기한을 넘겨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개발사업 공모지침은 위반을 한 거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검찰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는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 지침을 위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징계 사유는 이게 될 수가 있지만은 홍 전 사장이 회사에다가 손해를 가한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을 한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후순위 업체였던 그 지산 DNC 컨소시엄이
1순위였던 현대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해서 지금 법원에 이 무효 확인 소송을 지금 낸 상태인데요. 이것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15일 날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엊그제 안타까운 사고가 유동로에서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지요. 네, 그렇죠.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이 6일날, 사고는 6일날 오후 11시 45분쯤에 이 서구 용문동 한 도로에서 30대 중반의 박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이 정모 씨하고 또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 씨가 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그리고 이 스타렉스 운전자 박 씨하고 또 다른 택시 승객이 크게 다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중앙선 넘어간 이 승합차가 음주운전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을 면허 이 조사 결과 0.08, 그러니까 면허 정지 수준인데,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박 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마주오던 택시를 받은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택시 기사가 나이가 67인데 7남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승객이 이 자녀를 둔 엄마인데. 그야말로 이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일이 지금 벌어져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얘기 좀 해보죠. 이번엔 베테랑 선수 3명을 영입했다고요? 네, 한화 이글스가 어제 이 다양한 포지션의 어떤 베테랑 선수들 영입을 했는데요. 이 투수의 임경환 선수 그리고 내야수의 권용관 그리고 외야수의 오윤 이 세부 3명의 선수, 대부분 30대 중반, 임경환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40인데, 한화 이글스는 오히려 경험 많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두꺼운 선수층을 구축하고 또 하나는 이제 치열한 내부 경쟁 효과를 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성근 한화 감독이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승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박구장 주변 음식점에서 이제 지역 언론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자신의 어깨가 무겁다, 부담스럽지만은 올 시즌 목표는 분명히 우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15일 출국해서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지면서 이제 올해를 준비를 하는데요. 김 감독은 수비가 최우선 과제다. 안타 하나보다 실책 하나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많은 병살타 또 왼손 투수에 대한 약점 그리고 외야 수비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풀 숙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하나 얘기를 더 전해드리면은 이 리더는 결과를 내야 한다 하면서 조직이 이길 때 빛이 나고 조직이 살아야 선수와 선수들이 돈과 명을 얻게 된다면서 속임수가 아닌 진실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선수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자신의 어떻게 역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 가운데 그 리더의 덕목 이야기를 하면서 정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상당히 힘을 주더라고요. 사실 김성근 감독이 이 훈련할 때는 아주 혹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그만큼 땀을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온다. 이게 정직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양한 소식들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 후보가 마감이 됐는데요. 대전은 박범계 의원, 세종은 이해찬 의원, 그리고 충남은 박수현 의원과 나소열 의원이 출마를 했다 해서 결국은 충남은 경선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하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합의 추대가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이 한국인들 이혼이 7월에 가장 많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통계청 자료인데 대체적으로 이게 왜 7월에 가장 많은가 봤더니만 설 연휴 때 부부 싸움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1월이나 2월이죠. 2월에 부부 싸움이 시작해서 갈등이 깊어져 결국 7월에 이혼으로 연결되는가 봅니다. 10월에 결혼이 가장 많고요. 8월이 가장 적은 달이라고 합니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구순을 맞았다고 하네요. 1926년 1월 7일 생이라고 합니다. 정진석 전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공개 사진을 공개를 했네요. 무단횡단 사망사고 매번 많이 나오는데 금요일 토요일이 많다고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많고 시간대는 오전, 그러니까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가 많다, 이렇게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 차기 대권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최근에 한 조사에 4.7%로 8위에 올랐는데요. 아무튼 우리 지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가 안희정 지사한테 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박천정 대전 세관장이 취임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재욱 롯데백화점 대전점장이 새로 부임을 했네요. 서울 출신인데 95년도에 롯데그룹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윤태희 대덕구 부구청장이 홍조 근정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2, 3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합니다. 제12회 대전 충남 시민 영상제가 오늘 개막이 되는데요. 대전 출신의 이진우 감독의 전봇대 당신이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덕구 어디죠? 저기 금강 올라가는 데 보면은 취수장이 옛날 취수장이지만 버려진 취수장이 있는데 이 버려진 취수장이 깜짝 변신을 해서 문화예술 사랑방으로 변신을 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한 인터뷰 내용이 재밌네요. 이 지방대가 노벨상을 받는 비결,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 딸과 집사람을 살해한 40대 가장 7억 쥐고 희망이 없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한 어떻게 보면 엘리트 가장의 비틀린 욕심,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 40대 대졸 이혼남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인데요. 6개월 전에는 이 40대 무직자가 가장 불행한 걸로 나왔는데 지금 자영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하는 40대 대졸 이혼남이 가장 불행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다고 지금 점수가 나왔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20대 여성 전문직 회사원이, 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신년사가 재미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속도를 높여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넘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포드 회장 마크 필즈 회장이요, 5년 내 무인차가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사장단 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여기에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강연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50년 삼성 SB전자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공언했다고 합니다. S는 공간, B는 생명공학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손실 얼마나 계산을 해봤더니만요, 250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